최근 가상화폐 광풍 속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 등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가상화폐를 둘러싼 발언의 내용,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의 김승환 기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게 그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이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의 무슨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나라는 없더라고요. 독일의 경우 은행법에 이른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한다고 못 박아뒀습니다. 일본도 금융상품 거래법에 암호자산을 금융상품 가운데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익을 배당할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게 됩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 등 기관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만 가상화폐가 그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상품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의 범위 안에 넣은 건 투자자 보호나 과세 등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는 채권 채무관계가 본질인 금융상품과는 여전히 거리가 멉니다. 매도 매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느슨한 의미의 금융상품이지만 양 당사자가 있고 계약 조건에 의한 엄밀한 의미의 금융상품은 아닙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도 지난 2019년 가상화폐가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게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돌아서 갑자기 이게 더 투기 열풍이 부는 부분도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법제화에 나선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 추이입니다. 2017년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뒤 거래액이 급증했지만 정작 관련 법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2019년에는 거래액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액 추이를 보면 일본과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제도화에 나선 일본의 선례를 볼 때 가상화폐 열풍은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제도화에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가상화폐는 빨리 정리를 하거나 규정을 맞게 퇴출을 시키도록 해야 되죠.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야지. 하지만 여당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 만큼 관련 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